어떤 통장을 사용할까요? 땡! 보통 예금. 좋습니다. 쉽지 않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예금, 적금, 투자입니다. 우리 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수입. 딩동댕. 맞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 돈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수출이요. 수출은 아니고 지출. 수입이 나간다. 이제 기억을 되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 우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 수입은 뭔가요? 용돈이요. 용돈. 맞아요. 명절 때? 네. 세뱃돈? 뭐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 돈 많이 불리고 싶고 잘 모으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려면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돈 관리를 정확히 하려면 기록에 남겨서 이걸 두고 살펴보면서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기록이 남는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보통 통장에 넣는다고 들었어요. 일단 통장을 만들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통장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통장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냥 통장이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통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통장을 3가지 종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는 평소에 내가 돈을 쉽게 넣고 또 필요할 때 얼른 빼서 쓰고 이런 의미에서 쉽게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통장은 자, 이제 메모해도 돼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매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조금 큰 돈을 만들어 보고 싶다.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면 돼요. 정기적으로 적금 형식으로 넣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목돈이 딱 모였어요. 그러면 목돈을 가지고 이거를 묵혀뒀다가 나중에 이자 더해갖고 내가 좀 돈을 불려봐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기 예금 통장을 만들면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퀴즈 잠깐 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기 예금을 만들 수 있는 이 목돈의 기준은 얼마일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와, 대단한데요? 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감으로 우리가 한번 100만 원을 모아봅시다. 자, 이번 달에 지금 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내 용돈을 탕진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들어도 돼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이 들어온 수입인 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나요. 저축을 생활화하려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액수를 얼만큼을 모아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되지? 이렇게 액수와 방법을 체크하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을성과 인내심을 조금 기르는 거예요. 자제력을 좀 키우는 거죠. 그렇게 3가지를 지키면 저축을 생활화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계획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복습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긴 수입을 넣었다가 또 빼서 쓰기도 했다가 이렇게 평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통장은 무슨 통장이었죠? 보통예금이요. 네, 딩동댕 맞습니다. 박수. 네, 보통예금 정확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팁 하나 드리자면요. 사실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요. 통장을 종류를 잘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통장에 이름 붙이기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통장에는 생활비를 이번 달에 쓸 것만 딱 넣어놔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는 거죠. 또 비상금을 넣어놓은 통장에서는 비상시에 또 쓸 금액을 그 통장에서 빼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장에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짧은 팁인데요. 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면 은행별로 조금씩의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바우처를 준다거나 다른 상품 관련해 가지고 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내가 어느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문의를 좀 해보고 그런 혜택도 좀 따져보시고 가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은행 이자가 적다고 적금 다 필요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사실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자는 적지만 내 돈 원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걸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돈을 불려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맞아요. 돈을 불려야죠. 많이 불릴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가지고요. 위험이 높잖아요. 수익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앞부분을 빼놓고 뒷부분만 기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공부 노력 없이 그냥 나는 이거 고시육이라 그냥 주변에서 이거 대박이라고 했어. 요즘에 이게 엄청 수익이 좋대. 이렇게 감을 믿거나 소문만 듣거나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99%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투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자만큼이나 또 금융생활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이 뭐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리죠.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저 돈 빌려주세요 하고 가면 빌려줄까요? 저희 어려서 아직 대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 대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꼭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돈 많이 안 써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러면 우리 요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사실은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신용 대출이에요. 그래서 신용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떠올라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죠. 네, 서로 간의 믿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약속? 약속. 있잖아, 내가 1,000원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는 거예요. 믿음이 빡 생기죠? 그 다음에 나 또 빌려줘. 하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금융생활에서는 신용이라는 건 필요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다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요, 더 좋은 조건으로, 그죠?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빌릴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신용이 낮잖아요. 그러면 돈을 너무 낮으면 원해도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못 빌릴 수도 있고요. 또 빌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오늘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자 이런 의미의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OX 퀴즈예요. OX 퀴즈. 찍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신용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용 점수는 조회만 해도 떨어질 것 같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X입니다. 신용 점수는요, 예전에는 사실은 조회만 해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회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1년 10월부터는요, 아무리 많이 조회를 해도 신용 점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퀴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 연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신용 점수가 바로 좋아진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 끝까지 O. 좋습니다. 자, 일단 왜 O라고 생각하나요?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X라고 생각했나요?
어차피 갚긴 갚았지만 늦게 갚은 거니까 한 번 연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 점수가 바로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했었어요. 좋아요. 이미 약속을 한번 어겼기 때문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이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라고 바로 되돌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퀴즈 갑니다. 자, 재산이 많으면 신용 점수가 높다. OX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왜 O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안 갚아도 바로바로 다시 갚을 수 있고 빨리빨리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신용 점수가 재산이 많다고 높는 건 아닙니다. 땡입니다. 땡.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지 안 갚을지 이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재산이 많더라도 금융 거래 실적이 거의 없거나 혹은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았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가늠해볼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데 돈이 든다. OX 하나, 둘, 셋. 자, 이유를 들어볼까요? 왜 O라고 생각하나요? 이 돈을 맡겨줬으니까 이 맡겨준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회할 때마다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회를 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으면 내 신용 점수를 전혀 모르겠잖아요. 관심을 갖고 자주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게임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임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뭐해? 아니에요. 뭔데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달팽이 경주 게임이요. 달팽이 경주 게임? 네. 친구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간혹가다 애들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그거 사실은 불법 도박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하는 바람에 최근에 4년 동안요 13배 정도 이 불법 도박이 증가를 했대요. 호기심에 한번 시작해보고 그냥 뭐 한두 번만 재미삼아 했는데 뭘 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무소액으로 시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어때요? 돈을 더 따고 싶으니까 더 하고 싶으니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돈이 빌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게임에 빠진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꼭 받아야 하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 문의를 해서 좀 상담도 해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좀 잘 이겨야 되는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라도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주변 어른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도움 요청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수업했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주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수업 듣고 어땠어요? 대출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로라도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면은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대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 은행 가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려워 보였는데 지금 이제 얘기 다 들어보니까 어려워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만들려고요. 금융활동 원래 성인들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청소년기에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부터 관심 갖고 해보려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용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업 끝!